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서하면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성인들은 눈으로 읽죠. 뭐라고 합니까? 묵독이라고 하죠. 묵독.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3박 4일이 걸리든 6박 7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려도 상관없죠. 묵독. 자유로운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어른이 된 상태에서 다 묵독으로 책을 읽는데, 눈으로 읽는데, 마음으로 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 다음에 직업을 갖기 전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읽기를 강조할까요? 그것도 여러분 소리내어 읽기를 말이죠. 우리는 소리내어 읽기를 할 일이 없잖아요. 직업을 갖고 난 이후에 소리내어 읽기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누굽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소리내어 읽기를 지도를 하십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읽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소리내어 읽기를 강조하는 거지? 낭독 말입니다, 낭독. 사실은 소리내어 읽기하고 낭독은 또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낭독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듣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그 내용을 듣고 이해를 잘하도록 만드는 게 또 낭독하기에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낭독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소리내 읽기예요.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어서 다른 사람이 듣기 좋도록 이해 잘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눈으로 글을 보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 읽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소리내 읽기를 잘해서 자동화 단계까지 우리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다는 말은 완벽한 수준에 다다랐을 때 묵독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완벽한 상태에 소리내 읽기를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은 묵독을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부하잖아요. 자, 흔히 말하는 성적이 잘 나오는,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또는 영어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학생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겠죠. 그런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소리내 읽기를 할까요? 아니요. 고등학생 정도라면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소리내 읽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다 묵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적이 잘 나오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소리내 읽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라도 본인 스스로 소리내 읽기 기능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정말 중요한 관문이 있죠. 어떤 관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기본적인 부분을 보면 제한된 시간에 아주 많은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된 시간에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소리내 읽기라든지 낭독이 아니라 묵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소리내 읽기로 하면 큰일 나겠죠. 바로 퇴장당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소리내어 읽기를 하지 않고 묵독으로 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과연 글을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온 학생들이 읽기 성적이 좋은 거죠. 국어의 읽기 성적, 영어의 읽기 성적이 좋겠죠. 이해력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대학교의 수능 시험을 잘 봐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겠죠. 잘 합니다. 지식과 기능과 다양한 어떤 그런 역량들을 기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관문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5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공무원
또는 기업에 입사하고 기업 입사 준비를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겠죠? 그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또 똑같이 뭐가 주어지는 거죠? 시험이라는 과정이 주어지죠. 주어져 있는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한된 시간에 아주 많은 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제한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신이 안정된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읽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사회 속에서도. 물론 직장생활 할 때도 기본적인 읽기 능력은 필요하지만 그때는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천천히 필요한 내용 검색하면서 책에 찾아가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수험 사항, 시험 상황이 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이 읽기 능력은 상당히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다시 여러분 돌아갈까요? 자, 그런데 묵독하는 능력, 글을 읽는 능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소리내 읽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내 읽기를 하지 않고 묵독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유치원 학생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자와 소리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글자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 이 합쳐서 기. 그렇죠? 기역, 합쳐서 가. 그렇게 글자에 대한 지식을 배운 학생들이 이제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가지고 글자를 보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의미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글, 소리, 의미라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3학년 정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소리 내읽기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자동화 단계. 가일을 할 때 나일도 할 수 있고 다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화가 된 거죠. 그런 단계가 갈 정도로 소리 내읽기를 잘하는 것이 무엇을 잘한다는 거죠? 묵독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3학년을 끝내기 전까지는 소리 내읽기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글을 읽을 때 소리 내읽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소리 내읽기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소리 내읽기가 미약하니까 묵독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힘도 따라서 약해집니다. 글을 잘 읽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 예를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가 있지만 아주 간단한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내기가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글을 잘 읽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글을 잘 읽는다는 말을 할 때는 유창하게 읽는다라고 합니다. 유창하게 읽는다라고 하죠. 유창하게 말한다. 말을 할 때는 유창하게 말한다. 글을 읽을 때는 유창하게 글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유창하게 읽는 게 참 중요하죠.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유창성. 그래서 오늘은 읽기의 유창성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유창하게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듣기가 좋고 기분 좋고 중요한 내용을 잘 받아들이면 유창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여유 있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유창성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외국에서도 여러분 유창성 이야기할 때는요. 낭독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낭독과 관계된 유창성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교실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실에서.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자, 형네 일어나세요. 자, 이제 교과서 27초간 읽어볼까요? 그때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낭독하죠.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거죠? 유창하게 읽는 게 잘 읽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유창하게 읽는 겁니까? 그렇죠. 여유를 가지고 또박또박 읽으면서 어절과 어절을 자연스럽게 끊어가면서 문장의
맞춤법 문장의 부호이쪽 문장부호, 온점과 반점과 물음표와 느낌표와 따옴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 인물들의 마음도 잘 드러내게끔 그렇게 글을 표현하면서 느낌을, 내적인 느낌을, 감정을,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읽는 것이 잘 읽는다고 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드린 유창성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요, 여러분 혼자서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존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는 핵심적인 역량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수험 상황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입사, 시험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계 있는 소리내기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학생들의 소리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글이 있죠. 그 글에 줄의 맨 끝부분이 있습니다. 행, 줄이라 줄, 행, 줄의 맨 끝부분과 그 다음 줄의 맨 처음 부분, 끝줄과 맨 처음 부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이어서 읽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줄의 끝과 줄의 처음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어서 읽는가, 이 부분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유창성 내용이 있겠죠. 뭐 유창성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파악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유창성 여러분 기본.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유창성의 기본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가. 그래도 여러분 글을 읽을 때도요. 고민이 필요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 1학년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틀리죠? 틀리는 경우가 있죠. 발음을. 그죠? 학교라고 읽지 않고 하고라고 읽었다.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래요. 야단칠 일이 아니에요. 국물이라고 나오는데 국물이라고 하시고 국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그런 걸 여러분 야단칠 이유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글자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학년, 2학년, 3학년 점진적으로 소리내기를 지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소리내기를 1학년 1학기 수준에서만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기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6학년 학생에게도 가능해요.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유창성의 기본이 정확성입니다. 정확하게 읽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글을 읽을 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 바뀌잖아요. 글자가 바뀝니까, 여러분? 글자는 그대로인데 발음이 바뀌잖아요.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글자와 내가 내는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다는 의미는 그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죠. 정확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정확성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정확성. 그래 정확성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따라다닙니까? 속도입니다. 빠르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빨리 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빨리 읽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른들도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빨리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되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어른들은 빨리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